4월 4일 탄핵이 결정되는 날 오후 7시에 위대한 이슈 라방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 탄핵 선고된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위대한 이슈와 함께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소통해 봅시다. 네, 그러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결국 4일 날 오전 11시에 나는 것으로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.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를 두고 사실 보수 측과 진보 측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진보 측에서는 어떤 한 헌법학자분이 3명이 탄핵 거부하고 1명은 왔다 갔다 해서 기각될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고, 보수의 한 논객은 헌재가 이미 8대 0으로 결론이 났는데, 즉 탄핵 인용으로 결론이 났는데 한국 사회의 갈등을 고려해서 김을 빼려고 시간을 끈 것이다.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혜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진보 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되길 강하게 바라고, 보수 진영, 극보수죠? 극우파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기를 지금 되게 바라니까 자기 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. 뭐 어떻게 나오든 자기 뜻대로 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애고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. 그래서 다 뭐 명분이야 갖다 붙이지, 이유야 갖다 대고, 이유라는 게 진짜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. 그러면 거기 10가지, 100가지 이유라도 갖다 대요. 더군다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머리가 진짜 좋은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걸 그 명분을 잘 갖다 대는 거야. 이러이러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. 이게 맞는 거야. 이러고 남을 설득하고, 또는 반항할 때도 너 이래서 틀린 거야. 이렇게 머리로 이유를 갖다 붙일 뿐인 거지, 실제 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애고가 죽은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. 헛똑똑이야. 내 뜻대로 하겠다고 아무리 머리로 입으로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. 그게 죽은 사람은 어떠냐? 받아들여. 그냥 어쩔 수 없어. 아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결론이 나와도 받아들여야 되거든. 그게 되게 중요해.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내 뜻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. 내 뜻대로 하는 거를 뭐 온갖 궤변이나 이런 걸 써서 얘기할 수 있지.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포장을 해서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얘기를 해. 똑똑하게.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되느냐. 기대감이 높아져. 좌파 우파가 다 4대 4로 뭐 5대 3으로 아니야 8대 0으로 탄핵이 기각돼 인용돼 이렇게 기대한단 말이야. 점점 기대감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? 그게 열등이 집착이야. 집착을 올려. 결과가 나왔을 때 한쪽은 무조건 실망하게 돼 있는 게임이라고 이게. 그 한쪽이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? 나라가 또 시끄러워. 그 출렁거리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경제가 다 작살이 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가 막 휘청휘청해. 휘청휘청해서 자기들이 지금 국민이 그걸 다 고스란히 그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. 그러니까 배를 난동 부리면서 배가 막 흔들려서 물도 쏟아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막 바다로 빠지고 하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 형국이야. 그러면 지도자는 알고 워워 해줘야 돼. 근데 왜 양쪽에서 이렇게 다 막 4대 4야 아니야 8대 0이나 하면서 계속 예측을 할까? 아무리 예측해도 소용없잖아. 어차피 결론은 나올 거고 한쪽은 실망하는데. 네. 이게 자기들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또 내 예측이 맞으면 뭐 맞았다고. 애고들은 이상해? 그 맞은 거 대단한 거야? 맨날 뭐 맞추려고 살아. 엄청 대단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. 자기의 똑똑함을. 그 똑똑함 하나 인정받으려고 국민 마음을 막 흔들어. 기대치를 높여줘. 그런 다음에 실망하면 또 난리치게 만들어.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냐고. 뭐 이유를 막 대더라고. 헌법학자가 어쩌고 저쩌고. 응? 그리고 막 오랫동안 정치 평론했던 분들이 막 하더라고. 그거 좋지 않아요. 그냥 받아들이자고 해야 돼. 무조건. 어떤 결론이 나든 우리 받아들입시다. 이렇게 해서 국민의 마음을 자꾸 가라앉혀줘야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났을 때 국민이 승복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거든.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막 잔뜩 궤변을 늘어놔서라도 내가 맞다는 거를 하려고. 그게 뭐예요? 아무리 똑똑하게 말해도 어리석은 애고야. 내가 하는 역할이 나라를 안정시키는지 나라를 위험하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 짓이지 지금 자기들이. 더군다나 일개 서민들이야 뭐 이렇게 돼야 돼 막 고집 부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고 이렇게 신문에 기사로 날 정도면 자기들의 입지가 있잖아. 그러면 국민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얘기를 해서 안정되는 방향으로 해서 국민이 기대를 버리고 어떤 결론이든 받아들이자.
이렇게 해야 돼. 예전에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때 국민들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었거든. 난동 부리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결론이 나오면 받아들일 거야가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안 받아들일 거야. 나 고집 부릴 거야. 화낼 거야. 미워할 거야. 이게 깔려 있어. 그럼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이 주로 뭔가? 마음을 가라앉혀줘야 돼. 사회, 경제, 문화 모든 면이 다 이 국민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. 근데 그 마음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 인정받고 싶고 자기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 잘난 척하고 싶은 데만 함몰돼 있어. 똑똑함이 아니야. 어리석음이지.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야. 논객들이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가만 안 있겠다. 탄핵 인용이 안 되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야. 그 마음을 봐. 어리석음이지. 그 얘기를 듣고 싸움 붙이는 싸움꾼이지. 다들 지금 미친 거야. 내려놔야 돼. 헌법 재판관들도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판단을 할 거야.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혼란이 덜하고 국민 마음이 빨리 가라앉는지. 그걸 생각해서 판단한다면 그게 당연한 일이고 그게 나라의 지도자로 판단하는 거고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그거 어리석음이지. 아니 내가 기분 좋은 거, 내 뜻과 우리나라 전체가 안정되는 거와 다르거든. 내 뜻이 있어도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많은 애고들이 빠지는 함정이 그거지.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. 이게 어리석음이야.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탄핵 인용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고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탄핵이 기각되면 또 나라 망할 거라고. 힘들어지지만 망하진 않지.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망하고 내 뜻대로 되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. 그래서 윤 대통령 뽑아서 나라가 잘 됐나? 윤 대통령 찍은 분들?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뽑은 분들 나라가 잘 됐나? 엄청? 그 고집이 뽑아서 내 고집을 꺾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어떤 대통령 한 명이 나와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야. 나는 우리나라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어떤 중요한 역할? 마음을 딱 가라앉히는 역할. 어떤 결정이 나든 우리 다수의 결정을 받아들이겠어. 빨리 미움을 가라앉히고 이 미움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라 망한다고.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미움 쓰는 그 마음 때문에 망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. 다 대통령이 중요하대. 뭘 중요해 대통령이. 응? 대통령이 중요하지. 나만큼 중요한 거예요. 딱 국민 한 사람만큼 중요하지. 앞에 서 있는 국민일 뿐이지 엄청 돼.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나라가 뭐 흥하. 어떤 분은 그래. 뭐 이재명이 돼야 나라가 흥하고 안 되면 망한다고.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런 소리 했어.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라를 구할 대통령이고 남북 통일을 시킨다고 했어. 그렇지가 않아요.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럼 나라가 구원받을 것 같아?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면 나라가 구원받아? 가만히 생각해봐. 나라가 구원받으려면 이미 나라를 구했지. 지금 2년 반 동안 무슨 짓을 저질러놨는지를 봐요.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되기도 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어? 대장동, 백현동, 사법 리스크 잔뜩 안고서 대통령 돼서 한 치 앞을 왜 그거를 상식적인 사람이면 다 보는 걸 우기나? 어떻게 나라가 혼란해질지 다 보이는데 왜 아니라고 우기나?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상식적이라면 탄핵이 인용됐을 때 나라가 빨리 안정되지 기각되면 어떻게 돼요? 그 파면됐던 대통령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야. 뭐 엄청난 재주가 있어서 윤 대통령이 뭐 나라를 구해?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박박 우기는 측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돼야 된다는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를 했는데 사법 리스크를 그렇게 잔뜩 안고 뭐 성남시장에서 조금 성남시를 위해서 일했어. 근데 얻은 게 사법 리스크요. 날마다 재판 받으러 가는 것밖에 더 보였어. 근데도 그게 자기들이 이상한 줄을 몰라요. 고집 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면 나라가 뭐 달라지고 좋아질 거라고 길바닥에서 그러시는 분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탄핵 인용을 바래. 그건 나라가 빨리 안정되니까. 나는 우리 국민 마음이 빨리 안정되는 게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보거든. 근데 그걸 모르고 본인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죠. 길바닥에서 눈을 찌르고 있어. 혼란을 야기하고. 그 국민이 깨어나려면 엄청 아파져야 돼서 국민이 깨어나지 못했으면 또 아픈 결과 나올 거예요. 탄핵 기각될 수 있어.
그래도 받아들일 거야. 왜? 아, 아파야 되는구나. 더 처맞아서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제2계엄을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거야. 이제는 안 들어줄 거니까. 그러면 이제 뭘 모의를 꾸며서 또 다른 걸 획책하겠지. 김건희 여사랑 둘이는 모사꾼이거든. 온갖 걸 다 했더라고. 이제까지 그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많이도 활동했어. 그냥 그 녹취록만 봐도. 또 뭘 꾸미겠지. 전쟁의 위험을 높이거나 엄청 또 아파지는 거야. 그래도 아파져야 죽으니까. 너무 놀래야 싸우질 않아.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덜 놀랬어. 덜 놀래서 아직도 싸워. 그리고 그런 대통령은 또 올리겠대. 그럼 올려봐 한번. 나는 그런 생각 들어요. 탄핵이 기각되면 그래 한번 올려봐.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. 의식이 어리석어서 그런 어리석은 의식은 참여를 안 하면 계속하게 돼 있어.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. 수치 빙의가 안 죽으면 안 죽는다는 건 잘못을 몰랐을 때는 안 죽은 거거든. 근데 윤 대통령 아직 참여 안 하잖아. 자기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. 곽종군이 잘못했다. 여인형이 어쩌고 저쩌고 아랫사람들 탓하고 있어 아직도. 그러면 수치 빙의 안 죽은 거거든. 그럼 또 수치 떨 거야. 자, 한번 당해봐야 돼. 당해서 아파야 그만두는 거예요. 국민이 그만두고 그냥 자중하고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포기할 때 나라가 잘 돼. 그때부터 경제도 돌아가고 편안해져.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집착적으로 내 뜻대로 하려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지.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싫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이 청렴결백하고 고집이 별로 없는 사람. 그리고 강자 마음인 사람. 강자 마음인 건 심하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나 인정받으려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주먹 끌고 이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강자예요. 약자는 끊임없이 집착해. 인정과 사랑해. 그리고 순순히 어떤 결론이든 받아들인 사람. 못 받아들이겠다고 투쟁하는 사람은 약자예요. 그냥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 똑같 달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. 그리고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혐오하는 층이 없어. 있어도 제일 약해. 그래 좀 중도 온건해. 이런 분이 돼야 되는 거지.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꽤 유명한 분들인데 다들 지도자들이 한 명도 우리 받아들이자 이런 분이 없어. 그나마 여권에서 몇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.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몇몇 분. 그분들이 더 소리를 세게 내줘야 돼. 그리고 다들 그런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소리 내면 뭐예요? 국민이 안 받아들이면 더 아파야 될지도 몰라요.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나라가 더 휘청거려서 놀래서 그만둘 때까지 할 거예요. 하늘이. 본인들은 내 뜻대로 돼야 안전하다고 믿지만 내 뜻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 부리면서 난리치는 그 마음, 그 미움이 얼마나 역천자인지. 그 역천자가 죽어야 되는 거죠. 놀래서 죽어야 되는데 놀래려면 아픔이 필요해서 이번에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. 탄핵 기각돼서 엄청난 아픔을 겪고 더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죽을 테고 만약에 다행히 탄핵이 인용돼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은 그것도 안정적이지도 않아요. 조기 대선 했을 때 또 이재명 대표가 된다. 이러면 또 그것도 또 아픔이야. 어떤 쪽이든 지금 다 위험하지. 위험하지. 아픔이 올 수 있지. 왜 우리 국민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미움 쓰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만 하면서 받아들이려고 생각 안 하거든. 받아들이려고 생각하면 아무리 부적절한 사람이 대통령을 해도 무사히 넘어가. 그 사람 하나쯤은 괜찮아. 우리 국민의 마음이 단 거지. 근데 우리 국민은 착각하는 게 자기는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. 자기 마음은. 그 대통령만 중요하고. 아니에요.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하고 어떤 차원에서 중요해요? 나라에 뭐 돈을 벌어주고 물론 자기 역할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자세, 그 마음 자세, 미움 쓰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는 그 마음, 그게 순천자라 그렇게 될 때 나라가 부강해지고 흐름을 타면서 경제, 사회, 문화, 정치 모든 것이 안정이 됩니다. 여러분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하려는 그 조급함, 안 되면 막 미움 올라오고 이 마음 알아차리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아픔 올라오죠. 화도 나고 그 아픔 인정하면서 아, 더 아파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가 뜨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.